갑자기 찾아온 겨울,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따뜻했으면 합니다. 출발 성공 투자, 수요일 시간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개장을 25분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들어가 보시죠. 뉴욕장은 사실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이슈,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받아가면서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이걸 잘 소화하면서 막판에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취임 첫날에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기존의 60%에 더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멕시코의 페소, 캐나다 달러 가치가 각각 4년 내, 2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금융시장도 요동치는 모습이 장중에는 포착이 됐는데요. 일부 월가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이러한 엄포는 실제 시행되기보다는 협상 전술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결국에는 그 우려감을 떨쳐내는 뉴욕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 중동 긴장이 완화됐다는 점 역시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내년 연말 목표치를 6,666포인트로 제시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이어지는 월가의 낙관론 역시도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에 발표됐던 연준의 FOMC 의사록을 들여다보니까요. 일부 위원들은 점진적 금리 인하를 선호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조금은 매파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의사록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밤에 발표되게 될 PCE 물가지수에 대한 주목도가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주들 흐름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의 관세 첩보, 이에 따라서 자산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종목별로 조금 혼재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는데 지금 항목별로 봤을 때 멕시코에서 캐나다로 수입되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그리고 바로 밑에 자동차 부품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는 총 447억 6천만 달러로 이 회색 선은 2017년도의 수입량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 노란색 선이 작년, 그러니까 2023년의 수입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역시도 348억 3천만 달러로 2017년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GM과 스텔란티스가 각각 멕시코에서 얼마만큼의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GM의 경우에는 전체 차량 가운데 무려 19%가 멕시코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고 있고요. 스텔란티스의 경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 양국에서 한 17% 정도의 차량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무리 미국 자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외에서 다시 들여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커다란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 GM의 주가가 9%의 폭락세, 스텔란티스가 5.7% 하락했고요. 포드 등의 주가 역시도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거기다가 별도로 소비 관련주들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거기다가 더해 이 관세에 따른 타격 우려감까지 겹쳐지면서 콜스가 특히 17% 급락하는 등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까지 미국장의 특징으로 오늘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랬던 반면에 조금 분위기가 좋았던 쪽은 어디였을까요? 비만 치료제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비만 역시도 질병으로 규정을 해서 우리가 보험 적용을 시켜주겠다.
이러한 규정안을 제안했다는 헤드라인이 들려왔죠. 약 750만 명의 미국인들이 앞으로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비만약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최대 95%까지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등 비만약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호재겠죠. 릴리의 주가가 4.6% 급등을 했고요. 노보는 1.5%,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별화가 포착됐던 지점은 암제는 현재 비만약 마리타이드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죠. 이 임상 이상 결과를 간밤에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어떤 압도적인 경쟁력을 차지할 정도의 어드밴스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쳐지면서 암젠의 주가가 5%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 밖에 챙겨보셔야 될 뉴스들을 정리해왔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에서 전력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NRG 에너지에 대해서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성장 스토리가 현재 과소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주가 움직였던 종목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AI 정책을 책임할 사람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뉴스 역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선에는 머스크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할 거라는 예상 역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간밤 미국에서 여러 가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움직이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챙겨보시죠. 우리가 잠든 사이 미국 시장 안에서도 트럼프 이야기가 일색이었습니다. 지금 특히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으로는 눈이 가득 덮였는데요.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우리 시장도 다시 또 안개 속에 갇히는 건 아닐지 걱정은 됩니다. 일단 어제 장을 놓고 보면요. 스콧 베센트 효가 하루에 끝났구나라는 측면에서 화요일 장은 일제히 트럼프 리스크에 얼어붙었습니다. 낙폭 자체가 아주 깊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장의 위치를 감안한다면 하루 만에 다시 되돌린 이 흐름은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스피가 0.5% 내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5% 비슷했는데요. 거래소 기준으로는 어제 2,520선으로 다시 또 뚝 떨어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아쉬웠던 건 여전히 외국인들 사고 팔고 있다는 점 다소 좀 아쉽고요. 코스닥 쪽으로만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자, 어제 살아남은 쪽을 본다면 일단 좋았던 쪽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어제 트럼프 갑작스럽게 개장 중계와 함께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중국까지 관세 폭탄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한 산업재 쪽으로 분위기가 좋았다가 일제히 반락하는 모습 이어졌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좋았었던 우주, 항공, 방산, 조선 다 같이 조정을 받자 다소 좀 피난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어 섹터들이 상승했습니다. 통신 섹터가 어제 전체 업종 지수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이 전기가스, 유틸리티도 대표적인 방어 섹터죠. 더불어서 음식료 섹터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통신주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되잖아요. 여기에 꽤나 다양한 종목들, 기업 공시 펼치는 종목들이 포함이 될 텐데 대표적으로 통신주가 지난번 100종목에 못 들어가서 여기에서의 기대감이 꽤 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 SK텔레콤, KT 52주 신고가였고요. 그리고 드론 히토류, 트럼프 트레이드는 약화됐지만 이 안에서도 좀 살아남는 섹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테마단으로 움직였는데요. 다만 방산 섹터는 이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안에서 F-35를 비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책적으로까지 반영되겠구나. 방위비 증액과 관련돼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방산 섹터가 대표적으로 빠졌습니다. 항공은 개별적이었습니다. 유가 하락에 수혜를 받기도 했었고요. 더불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임박했다는 내용 속에 어제 항공주들 일제히 상승, 여기에서 LCC 쪽에서 진에어는 무려 9%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관세 폭탄 예고. 다만 어제 글로벌 증시의 표정만 놓고 본다면요. 어제 물론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11월, 12월 취임까지의 표정은 쭉 장기간에 놓고 보셔야겠지만 일단 단일 재료로 봤을 때 어제의 표정은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당시에 트위터에 트럼프의 입김 한마디에 낙폭을 깊게 키웠던 글로벌 증시의 표정과는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희망 회로를 돌린 걸 수도 있겠지만 미증시 대부분의 헤드라인에서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미증시라는 내용들이 많이 거론이 됐죠.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전강 후약이었지만 괜찮았고 항생도 어제 살아남은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각권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제조업 국가 가운데 유럽에서는 독일 겨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장 빠진 가운데 독일의 낙폭도 우리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니케이도 같이 빠졌고 상해도 조정을 받았지만 상해 추가 관세 한 10%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에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좋은 쪽으로 본다면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트럼프 관세 이번에 중국이랑 멕시코 타깃하긴 했는데 다른 국가에는 협상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협상 카드에 그칠 거고 이번에 겨냥한 이야기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 마약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충분히 협상 카드를 제시했다는데 긍정적인 해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이다. 월가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건 피해야 되겠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기회는 찾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 피할 건 피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관세 폭탄 혹시 어느 쪽으로 향할까 힌트를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중국이 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 경로로 베트남을 향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그 다음 타겟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 미국의 무역 적자국을 쭉 거론해 놓고 봤을 때는 베트남은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무역 적자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중국과의 이런 우회 경로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따라서 베트남 쪽에 우리가 수출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선상에서 봤을 때 이 미국의 무역 적자국은 누가 있는가? 중국, 멕시코 어제 거론됐죠. 그 다음이 독일입니다. 다음이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다 뒤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요. 자동차 쪽으로 워낙 무역 적자 폭이 큽니다. 이 부분 감안해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이 아일랜드, 캐나다, 우리 순입니다. 대만도 여기에 꼽혀 있고요. 한 10개국 안에서는 얼마든지 관세 폭탄 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관련 국가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시면서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트럼프 2기 동안에 이 관세 폭탄에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 안에서 이 국가들의 우리가 수출 비중이 높다면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 굵은 글씨로 한 번 더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는 약화되고 리스크는 강화되는 그 관점 안에서 기회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리 시장을 아직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 반갑게도 반도체 쪽으로의 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반도체를 한 번 더 점검해보자는 이야기로 가져와 봤는데요. 기회는 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방산을 겨냥하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이번에 공동수장으로 임명된 비벡 라마스와미 이분이 이 현재 반도체 보조금 집행 기조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IRA와 함께 칩스법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인데요. 최근 상무부 장관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거의 레임덕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보조금 신속하게 좀 집행해라라는 이야기가 행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도 어제 기준으로 78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확정됐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런 걸 좀 지금 권력 이양 앞두고 지출 가속화하는 것 같아 비판하면서 내가 보게 되면 이거 다 뜯어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반도체 칩스법을 다시 한번 수정하게 되면 보조금과 관련된 게 무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렇게 각각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고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관세 폭탄이 겨냥될 수 있는 섹터임이 분명하다라는 측면에서 다시금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장 중계 때 보다 자세한 전략 살펴볼 겁니다.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기회를 증권가 그리고 우리 여의도 쪽에서는 기관 이야기로 많이 결집을 시킵니다. 11월 동안의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는 월간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힘들었던 10월, 11월의 이 위치를 감안한다면 그저 하방 방어에 성공했다라는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지수를 끌어내린 건 확실하게 외국인이고요. 그리고 저점에서 방어한 건 기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연기금은 무려 1조 9천억 원 정도 우리 시장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 전체로 봤을 때 양시장 안에서 11월 한 달 동안 무슨 종목을 가장 많이 샀나 리스트 쭉 나열해봤습니다. 루닛 대한항공, 워낙 월간 상승폭이 큰 종목이죠. 이들은 바닥권에서 끌어올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누적적인 수급이 차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6위까지 보시면요. 다 바닥권의 종목들이고요. 낙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월에 사실 상반기에도 안 좋았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가 기관임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신한지주도 금융 안에서도 비교적 부진한 섹터입니다. 부진한 종목입니다. 네이버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네이버는 외국인의 순매수와도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순매수 리스트 안에서의 힌트를 더 들어가 볼까요? 자동차입니다. 지금 기관의 러브콜 2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현대차. 그렇다면 지금이 공략 시점이 될 수 있을까요? 모건스탠리에서 오늘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현대차 지금 우려 요인이 다 선반영된 주가 흐름. 동종 업계 대비 수익성이나 마진 방어가 아주 좋다는 측면에서 커버리지를 다시 게시하고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사이클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안 좋았던 것 다선 반영됐고 게다가 인도 상장 추가 주주 환원 정책 발표가 단기적으로 분명히 주가 키팩터가 다시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ROE 봤을 때 PER 현재는 3.5배, 너무나 싸다. 그런데 아쉬운 건 앞서 체리냉커가 미국장 정리해드릴 때 글로벌 증시에서 자동차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관세 폭탄 우려 때문이죠. 아무래도 자동차는 대표적인 관세 유풍지대이기 때문에 IB인 모건스탠리가 좋게 보고 우리 국내 기관이 사들이더라도 지금의 이 외부 변수를 이겨낼 수 있는가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GM이 멕시코에서 가져오는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에 8.9%로 낙폭이 가장 깊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유럽 쪽 그리고 일본 차는 지금 빠져 있는데 혼다랑 마츠다, 도요타 다 주간 단위로 하락을 기록하면서 어제 분위기 싸늘했습니다.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점검이 필요하겠죠. 현대차에 대한 추가 전략까지 잠시 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를 향한 움직임은 계속될 겁니다. 지금까지 지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안에서의 선방하는 종목들은 실적과 밸류업으로 관세 무풍지대에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기관이 사들인 건 확실히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외국인들과의 이 시선을 일치해서 봤을 때에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 더불어서 엔터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도 보여줬지만 실적과 관련된 이 강한 모멘텀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포인트인데요. 지역 난방공사 이번에 실적 좋았고 코웨이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실적과 더불어서 이번에 LG그룹주들 대다수 기업 공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 리밸런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의 경우에는 밸류업 배당 더불어서 이제 시장의 안정적인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확실한 무풍지대가 될 수 있겠죠. 이들 쪽으로 좀 더 쏠림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중계 때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잠사 브리핑이었습니다.